반갑습니다. 무자본 창업가 신태순입니다. 돈보다 오늘 벌어라 마지막 편 3부에서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 이후부터 이제 내용을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 또 무자본 창업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전에 올렸던 그 내용들이 굉장히 반응이 많이 좋아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귀인을 존중하면은 이제 귀인이 되고 부자를 존중을 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이 다 타고나는 운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운은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운이 맥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요. 이제 맥을 통해서 공급된다라는 것은 다른 인연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운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이제 강하고 착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또 존중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운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그런 귀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보시면은 주변에 막 아낌없이 뭐 손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선물을 막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잘 몰랐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 주변에 선물을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많이 선물을 하고 주변에 많이 베푼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인의 장막, 사람의 장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운이 나빠지는 것으로부터 많이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을 알고 제가 선물을 하는 것을 시작하기도 했지만은 제 스승님들이 먼저 저를 챙겨주시고 선물을 해주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주변에 더 많이 선물을 하고 했더니 정말로 제가 운이 보호가 되고 주변에서 저를 많이 키워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만 원이 아깝고 10만 원이 아까워서 주변에 베푸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에게는 운이 따라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만 원이 아까워서 이제 우리의 운을 키우는 것을 잃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인생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끔하는 부분이고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지금의 저희 모습대로 살고 있지 못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또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역에서는 천택리라는 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함으로써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풀이를 한 내용을 보니까 남을 비웃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천해지는 것이고요. 이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그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운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저도 이제 강의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부자들을 욕하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한테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자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은 나중에 본인이 손가락질 받을까봐 부자가 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우리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부자를 욕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천박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인식을 하시길 바라고요. 천택리 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두 번째 다루는 내용이 또 영감을 많이 주는 내용입니다. 무자본 창업과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유시간 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실제로 자유시간이 많아야지만 운을 개발하고 오늘 나에게로 가져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사장님이 뭐 어떤 자영업을 하면서 계속 아르바이트생비를 내기가 싫어서 자기가 열심히 뭐 주방일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업무를 다 보면은 이제 그 사업을 더 이상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운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생산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드리죠. 이제 그 일에 노동에만 이제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 자신의 사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앞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쉬는 시간에 자유시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업을 크게 불릴 수도 없고 운을 불러올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이 책에서도 그거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자영업 점포를 여는 분들 모두가 다들 빚을 지고 시작하고요. 작은 점포로 많이 시작을 하십니다. 하지만 뭐 3년 뒤에, 5년 뒤에 살아남는 회사, 살아남는 그런 점포, 혹은 이제 프랜차이즈로 뭐 몇백 개씩 확장하는 점포는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처음 출발은 같은데 왜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모습은 달라졌을까? 예.
자영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들의 그 마인드, 그리고 자유시간을 활용해서 그 운을 불러 모으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자본 창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정도 강의를 하고 이제 본인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시간을 자기의 운을 개발하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시간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점점점 자신의 뭐 인맥도 키우고 운을 더 불러오는 그런 시간으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시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재미난 내용이 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변에 해를 끼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남을 돕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랑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돈을 절대 안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기운을 많이 뺏기고 운을 뺏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그렇게 이제 기분 좋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뭐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운을 북돋아주고 그런 이제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그런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변을 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던가 좀 겸손을 유지한다라던가 그리고 자기의 쓸 수 있는 선에서 돈을 흔쾌히 쓰고 즐겁게 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운을 불러오는 사람, 운을 같이 북돋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저도 이 책을 이제 과거에 좀 일찍 봤었고요, 접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주역의 논리에 입각해서 행동하시는 그런 스승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분들의 방식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많은 인맥들이 생기고 저를 따르는 분들, 그리고 서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분들이 계속 주변에 모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주변에서 저를 자주 만나시거나 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다 밥을 정말 사는 걸 좋아하고 기꺼이 사는 것을 이제 주변에서 다들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거에 제가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저는 얻어먹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결혼식 가서도 몰래 얻어먹고 그런 것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더럽게 운이 없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살았는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를 하면서 그 운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몇 년 전부터는 밥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다고 해서 뭐 아무나 밥을 사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당연히 서로 교류가 되고 좀 공감이 되는 분들에게 사주겠죠. 그리고 뭐 열심히 뭔가 자신의 일을 하고 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려고 또 기운을 주려고 밥을 삽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은 저한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또 돈이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당연히 얻어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만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만나더라도 밥을 사주고 그 한 번 만남으로 저는 보통 인연을 냉정하게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베풀고 서로 시너지 나게끔 이제 운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또 제가 인상 깊게 또 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돈이 많고 되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거, 그 사람을 내 인맥으로 만나는 것을 인맥을 쌓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한다. 그런 내용이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것은 실제로 체험해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책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이제 발견했던 것들인데 책에 정말 텍스트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이 책을 아주 여러 번 많이 읽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사업가분들과도 그런 술자리나 이런 데서도 많이 자리를 함께도 해보고요. 그분들과 인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도 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몇 배 이상으로 사실은 더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매번 만약에 술자리에 오도록 부르는데 거기를 매번 찾아가면서 저한테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또 부탁을 하는 거, 이런 거 관계 자체가 저는 저한테 라이프 스타일이랑 좀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저에게는 좀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또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운이 모이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 책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서 강의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운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과거에는 뭐 대형 강연을 많이 간다던가, 최근에는 제가 뭐 홍대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버스킹, 뭐 노래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뭐 TV 출연도 하고, 뭐 대형 강연장, 대학교에서 그런 강연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대중의 기운을 받아가면서 운을 많이 키워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운이 모인다는 것을 너무나 잘 경험하고 이미 지식적으로 이제 습득을 했다 보니까 저는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동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44차 버터플라이 포럼 진행하면서 뭐 평균적으로 한 4, 50분 정도가 오는 그런 커뮤니티 형태의 그런 포럼을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교류하는 방식으로 또 새로운 낯선 분들, 그리고 에너지 좋은 분들, 강하고 착한 분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점점 우리 회원분들이 서로 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운이 좋아지는 그런 공간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행위에 제가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지금 막 급작스럽게 일이 막 진행되거나 막 번잡스럽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막 변동 상황이 많이 생기고 사건 사고들이 막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운이 모이는 공간을 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공명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아갈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운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그렇게 요동치는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면 더 심하게 이제 요동치게 되는 거죠. 제 강의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뭐 직장을 많이 다니시거나 이제 루틴화된 그런 일상을 많이 살아가는 분들,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 뻔한 삶을 살면서 좀 다른 일상을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강의,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운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역으로 이제 적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창업자분들 중에서는 저의 이런 말을 듣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공부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고 막 교류도 많이 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교류 가운데서 이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 너무 잡다하게 정보가 들어오고 사람의 말들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계속 이벤트를 만들다 보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많이 이르는데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런 모임에 나가는 것을 좀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여러 군데 나가고 사람을 많이 만나면 답이 나오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그것을 저 혼자서 외로운 가운데서 좀 정리하고 자기만의 것으로 이제 습득해서 나중에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을 뒤늦게 좀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이런 식으로 오늘 불러 모으다가 한 번은 그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신 혼자 머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외부의 활동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자신이 불운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외부로 이제 낯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과거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는 것이 또 오늘 새로운 운을 불러오는 그런 좋은 기폭제가 된다라고 이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지 않았던 그런 책들을 보는 거, 아니면 과거에 하지 않았던 뭐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외부 강의나 뭐 TV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정말 좋은 기폭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우리 회원분들을 웬만하면은 이제 강단에 서게끔 하거나 본인만의 컨텐츠로 강의를 한 번씩 진행하도록 좀 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전혀 강의를 해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새로운 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강단에 그렇게 서보시고 여러 대중의 그런 눈빛을 받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발표함으로써 완전히 그 다음번에 행보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을 하고 있고요. 사업가로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과거에 하지 않았던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운을 불러온다는 것은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사업에서도 실제로 적용시키면서 목격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꼭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마무리 내용 중에 하나, 또 이제 기업과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 마침 또 마지막 부분에 나오길래 또 언급을 하는데요. 이 회사가 잘 안 돌아간다라는 거, 좀 경영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렇게 좀 접근을 하지만은, 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대표자의 그런 운에서 멀어지는 행동들, 격조가 낮은 행동들이 실제 그런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영자들은 이제 회사가 이제 난간에 부딪혔거나 뭔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안 되거나 뭐 지체가 됐을 때, 뭐 정체가 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자신의 행동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뭐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뭐 다양한 좀 안 좋은, 좋지 않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좀 더 아름답고 또 우아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많이 영감을 받은 될 일은 된다라는 책에서 그 마이클 싱어라는 그 대표가 했던 방식대로 내 마음에서 정화를 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제 나의 반성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현상이 이제 해결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험을 계속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대처를 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평안도 얻고 있고 주변에 좋은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마이클 싱어는 어떤 내부적인 감정의 그런 흐름에 주목하고 감정의 그런 해소에 주목을 해서 남 탓을 하지 않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요. 주역에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일맥상통하게끔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이제 확신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제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 좀 안 좋은 이벤트에 부딪혔을 때는 매번 그렇게 좀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책 하나에 대해서 시리즈로 3편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정말 책을 통해서 영감을 많이 받고 새로운 운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무자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것에 힘을 좀 더 믿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희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무자본 창업에 관심을 더 가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돈보다 운을 벌어라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로 아주 잘 정리가 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동영상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잘 무자본 창업과 연결된 내용들을 잘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제가 또 도움되는 책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소개도 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우리 창업자분들 소개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